이것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뭐 이기지 못하는 경기를 뭐 이겼다, 리버풀이 뭐 그럴만했다, 그 얘기는 논점을 흐리는 겁니다. 팬들끼리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맞아. 이런 오심이 나오면 그 어떤 경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본인들이 응원하는 팀이 언제 어디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해외 축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오심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해축 PL 중에서는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에서 우리가 영상을 따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심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불거졌고요. 그리고 동해안 더비에서도 이 이동준 주심 관련돼서 많은 팬들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PL 기준으로는 저희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심을 인정했을 경우 무엇으로 보상을 할 것인가?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자, 일단 토트넘과 리버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황은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형철이가 응원하는 리버풀이 이번 시즌 들어서 유독 그 관련된 그 오심과 관련된 이슈에 많이 휩싸이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이 참 진짜 화병 날 것 같아요. 예. 항상 인터뷰에서 정말 그 어떤 솔직한 감정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 속이 다 시원하고, 어쨌든 그 정도로 리버풀도 피해를 좀 많이 받고. 그쵸. 어제 이제 영상에서도 제가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한번 드렸어요. 감정까지 사러 맞아요. 실어.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면서 아마 상황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데런 잉글랜드 심판이 VAR 심판이었고요. 주심은 사이먼 후퍼였습니다. 네, 이 루이스 디아스가 득점한 장면에서 오프사이드인가 온사이드인가 관련된 이 상황에 데런 잉글랜드는 이 디아스의 득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오케이 확인 완료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그 원심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뭐 해서 그런지 완전히 결과적으로는 이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사이먼 후퍼는 오프사이드라고 얘기하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제 주원 형이 얘기했지만 그 상황을 번복하지 못하는 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아니야 오프사이드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 아니에요? 어이가 없죠. 그 네. 중계를 봐도 타이밍이 있었어요. 꽤 얘기해줄 있었어요.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얘기를 했죠. 이거 불한 것 같다.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VAR이라는 게 골이 들어가도 골 취소가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상황에서 토트넘이 뭔가를 진행을 했어. 근데 그 골이 들어갔어.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치? 취소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도 하물며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뭐 진행됐다고 해가지고 그런 크리티컬한 실점 장면, 누군가에겐 득점 장면이었는데, 그치? 그거를 번복을 못한다? 다시 못 되돌린다? 그러면 VAR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네,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죠. 마지막에 후토크도. 2023년 이 시대에 그 이미 카타르 월드컵에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옵사이드를 다 건져내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반자동 오프사이드 시스템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VAR은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 오심이 나왔다면 번복을 하면 되는 거고 체크를 하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지나갔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VAR 시스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고 쓰지 못하는 건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선 긋는 게 아예 확실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룰이잖아요. 저는 첫 번째로 문제를 삼고 싶은 건 데런 잉글랜드가 온사이드라고 봤다고 하는데 선 긋는 액션이 없었거든요. 네. 선도 안 그어보고 온사이드를 봤다? 맞긴 맞았지만 그것도 사실 과정상으로 보면 문제예요. 아니 만약에 그런 이슈가 있으면 체크해보면 되잖아. 일단 그어봐야죠.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고 확실한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걸 일단 간과했다는 것도 데런 잉글랜드는 문제고 저는 그 새벽 사이에 그 얘기가 있었어요. 리버풀이 이제 구단 자체적으로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은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했으면 좋겠다예요. 녹음된 내용, VAR실에서 어떤 그렇지. 그 말들이 오갔는지 확실한 녹음본을, 원본을 우리한테 들려달라, 공개해달라라고 리버풀이 성명을 했거든요. 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로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체크오버, 확인 완료라는 말 자체로 어떻게 그게 온사이드, 오프사이드를 서로 헷갈릴 수 있을까 하며 아까 주원이 형도 말씀하셨고 저도 어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번복할 수 있는 틈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왜 번복하지 않았을까? 그에 대한 문제까지 이거는 주심이 정말 투명하게 일하고 있는지 이거 내용 전부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불씨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경기를 보면서도 이거 왜 안 긋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었겠구나.
그게 당연히. 사실 당연하죠. 그게 신뢰예요. 그래. 했겠구나. 어.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경기를 봤죠. 설마 옵사이드인데, 그러니까 온사이드인데 네. 옵사이드라고 했겠어? 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냥 알아서 저기서 잘 하고 있겠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고 경기를 보고 있는데 한 번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제 뭐야? 그런 거 맞아? 그렇지. 안 그런 거 같은데? 신뢰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 경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죠. 이런 경우가 이미 지난 시즌에도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 올해 있었죠. 특히 네. 아스날 경기 때 그 맞아요. 브랜포드 경기에서의 잘못된 오프사이드 활용. 그게 사람의 실수이자 실력 부족이에요. 토니의 득점이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넘어갔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나올 때 지금 채팅창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뭐 이기지 못하는 경기를 뭐 이겼다, 리버풀이 뭐 그럴만했다. 그 얘기는 논점을 흐리는 겁니다. 팬들끼리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맞아. 이런 오심이 나오면 그 어떤 경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본인들이 응원하는 팀이 언제 어디서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라는 게 포인트인데 그 토트넘 리버풀 경기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다른 거 예를 들어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야. 야 이거를 퇴장을 줘야 돼? 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선만 그으면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건 물론 제가 보기에 이번 게 이슈가 좀 커서 네. 아마 이 일 갖고 다시 나오는 일은 왠지 좀 없어질 것 같긴 해요. 빅매치였고 경기의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꽤 많은 이슈가 나고 구단이 성명서를 성명까지 냈으니까. 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이 경기의 결과가 이렇게 돼서 승점을 리버풀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보상.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우리가 네. 그걸 얘기해 보자는 거죠. 사실 뭐 마음 같아서는 이 진 팀에게도 승점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하죠. 그러기에는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진 팀에게 승점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리그 예. 차원에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런 징계 수단은 보상 수단이라기보다는 저는 징계 수단인데 당사자들 다 자격 정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 데런 잉글랜드랑 사이먼 호퍼 둘 다. 네, 둘 다 이거는 소통 문제로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고 네. 심판으로서 양심에 찔리는 일을 좀 벌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세 가지인데 실력도 부족하고 기준도 부족하고 그냥 이건 애매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주심들이 앞으로 또 그 자격을 이어가게 된다. 뭐 한 1, 2개월 자격정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그럴 수 있겠죠. 돌아온다고 해도 이렇게 실력 부족하고 기준 마련 못하는 주심들이 다른 팀 경기 맡으면 또 거기서 또 문제 일으킬 가능성이 좀 예. 농후하다고 봐요. 그건 어떤가요? 사이먼 호퍼랑 데런 잉글랜드가 그 앞으로 향후 10경기를 맡았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월급을 리버풀에게 줘라. 너무 푼돈 아닐까요? 너무 적은가? 리버풀 입장에서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야 다음 주 리버풀 경기 누구야? 어. 네, 심판 누구누구입니다. 심판 누구누구입니다. 네. 야, 눈 한번 감아. 어. 뭐 상황 있었을 때. 옛날 같았으면. 보상으로 야 한번 봐줘 한번 이런 식으로. 야, 시작하자마자 5분만에 피키 하나 줘.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옛날에는 보상 판정 이런 거 있었을 거야. 예, 5분 만에. 옛날 같으면 그럴 수 있었는데.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리버풀과 경기하는 팀이 불리한 거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 경기 또 눈을 감고. 계속 감아. 그래서 한 37라운드 되면 모든 심판이 눈을 감고 있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심판 판정 있다고 하는데. 뭐가 이 나오면 조금 그래도 그 팬들이 약간 그게 좀 될까요? 뭐 현실성이 없어도 됩니다. 이게 너무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네.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평생 두 팀만 경기해. 예. 그러면 상관없어. 그치. 근데 리버풀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순간 다른 팀하고 형평성이 어긋나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려운 아닐 것 거예요. 같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네. 리버풀이 이제 우승 경쟁 내지는 뭐 챔스 경쟁 간당 있어. 네. 근데 야 미안하다. 0.5점 가져가라. 어. 혹시 0.5점 때문에 갈리면 그것 때문에 밀리는 팀은 어떨 거야? 그렇지. 어떡할 거야? 야, 그 50이었으니까 나중에 동률이면 승점 0.5점 더 쳐줄게. 우리가 퀴즈 할 때 유머 점수 1점 드립니다. 막 이런 것처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첼시하고 리버풀하고 챔스 경쟁을 해. 예. 근데 첼시가 0.5점대 떨어졌어. 그럼 첼시 야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왜 쟤네도 0.5점 주는데? 왜 지랄이야? 뭐 내가 그 후보한테 무슨 뭐 눈을 감고 VAR 하라고 했어. 뭐 어쩌라고 했어. 내가 그랬어?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개끼들이 지들이 잘못해놓고 씨발 똥은 우리가 뒤집어 쓰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당연히 맞죠. 그럼 그건 어때요? 그 우리가 FC 온라인 대회를 했을 때 네. 기계나 아니면 PC 이슈로 문제가 되면
그 시점이랑 똑같이 해서 재경기를 합니다. 아, 그래? 다시 새로 돌려. 그래서 1대1 상황에서 PC가 튕겼어. 1대1을 만들어 놓고 78분이야. 그럼 78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78분에 가서 삐! 하서 새로 하거든. 그래서 그 순간에 야! 다시 모여. 다시 모여. 이때 시작하자마자 새로 해! 재경기. 이건 이제 또 일정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긴 팀 입장에서는 이긴 팀은 잘못한 게 사실 없는데. 그렇지. 야, 그럼 우리 잘못이야? 주심 때문에 이긴 팀도 야, 이 피해를 보는 거 새끼야, 아니에요. 네 때문에 잘못했는데 우리가 왜 재경기해야 돼? 라고 하겠죠. 이건 그래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전 차라리 이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한도전이나 옛날 1박 2일에서도 많이 복불복 이후에 얘기 나왔었던 그 소원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아, 예. 1회 소원 들어주는 쿠폰을 주는 거예요. 보상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이후 경기에 퇴장을 당했거나 뭔가 프리킥을 줬어요. 페널티킥을 줬어요. 근데 리버풀 벤치에서 소원 해가지고 야, 이거 취소시켜줘. 이거 하나 빼주세요. 그래서- 마일리지 적립한 거 있잖아. 그거 바로 취소. 이건 차라리 이게 우리의 약간 상식을 벗어난 범위긴 하지만 아이템전 느낌으로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퇴장 실드권, 반사 카드는 좀 너무하고 옛날 크레이지 아케이드처럼 뭐 강퇴 반사하면 안 되지. 소원권 좀 괜찮은데요? 차라리 소원권이 낫지 하나 가지고 않을까? 있어. 이게 제일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다며 커플이나 부부들 중에 한 회 얘기해 주었던 것처럼 소원권 그럼 이제 싸우려고 했을 때 이거 나 쓸게 한 번 해서 봐줘. 그런 거. 그런 것처럼. 자, 근데 거기서 이게 낫다니까. 좀 마지막에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 그러다 보면 한 23라운드 되잖아요. 네. 모든 팀이 소원권 한 8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원권이 너무 많아. 그 정도면 나중에 저거 우리 네, 맞아요, 골 맞아요. 취소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네,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잉글랜드 주심들의 실력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제가 봤을 때 예. 가장 합리적인 방법, 제가 곰곰이 지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리버풀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 심판협회장이. 어.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생각해봤는데 뭐 승점을 주고 뭐 소원권을 주고 해도 다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다음 라운드 심판 응. 너희들이 정해라. 그럼 상대 팀은 뭐가 돼? 리버풀이 다음 경기 근데 그 브라이튼이잖아요. 다음 라운드 심판이 그 되게 불리하게 판정할 거라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심판 지정권. 그 재판장, 그 재판장이 어느 성향을 갖고 있느냐, 우리도 분석하잖아. 되게 중요한 판단을 했을 맞아. 때, 재판장이, 소위 말해 쉽게 얘기해서, 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예. 왼쪽 성향이냐, 뭐 어떤 오른쪽 성향이 성향이냐, 있어. 진보적 성향이냐, 아, 그래. 이런 거 보잖아. 그런 것처럼 리버풀 정해라. 그러면 공정하게 하는 거야. 근데 성향이 친 리버풀 성향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면 예를 들어 지정권이 좀 부담스러우면 딱 봤는데 다음번에 앤서니 테일러야. 우리 한 번 거부할게. 거부. 야 테일러는 안 돼. 그런 거. 지정권이 안 되면 그런 거부권을 하나 준다거나. 거부권이 어쩌면 괜찮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네, 보수풀, 진보풀. 약간 그런 느낌처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사실 오늘 오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이게 어쨌든 되게 화가 나는 일이고 예. 제가 이거 경기 전에 우리 한국이랑 북한의 여자축구 중계에서 역대급 진짜 그 축구이 말도 안 되는 아니었거든요. 경기 나왔죠. 그래서 주말 내내 심판 때문에 되게 노이로제 많이 걸렸어요. 지금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하니까 오랜만에 좀 방송 텐션 올라오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아니 이게 이미 저희가 영상을 다루기도 했고 네. 이건 오심이라고 본인들이 인정을 했어요. 지금 누가 봐도 잘못된 그냥 시력 부족이야.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한 것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는 걸 우리도 아는데 네. 아니 너무 얼척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거를 똑같이 얘기해봐야 그냥 화만 계속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웃자고 다른 방식은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건데 이건 VAR 얘네 돈도 많잖아. 나는 그 빨리 반자동 옵사이드 그거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왜 그거 안 해? 진짜 이게 저 심판의 문제라기보다 여기 잉글랜드 어느 카르텔이 있는지 모르겠죠. 저는 이제 이거 카르텔 같아요. 카르텔. 그 심판협회 있잖아요. 그래. 어떤 식으로, 카르텔이 맞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여기가 졸라 썩은 것 같아. 맞아.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바보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그 권위가 굉장히 과격하고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멍청한 놈들이 이번 시즌에 뭐 항의를 하면 옐로우 카드 뭐 주니 추가 시간 몇 분을 주니 지랄을 해놓고 그것도 좀 안 지켜 또. 제일 쉬운 거를 못하면 맞아. 누가 신뢰하겠냐 이거지. 아니, 이거 진짜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게리 네빌도 남지 뭐하고 있는 이거 게리 네빌이 욕먹어야 됩니다. 게리 네빌이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유튜브 할 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안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너네는 가만히 있냐 빨리 영상 찍어라. 편집하고 있는 동안 욕먹거든요. 네. 빨리 안 올리냐? 그런 느낌처럼 저도 게리 네빌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라. 빨리 얘기해라. 더 세게 얘기하고 심판에 대한 비판을 더 세게 해야 된다. 게리 네빌 지금 What are you doing?
자기 역할 본분을 확실하게 해야죠. 근데 내빌 당황하겠다. 그나마 네빌이 그래도 얘기 많이 해. 그건 맞아요. 더 세게 해야 됩니다. 더 세게 해야 된다. 아. 거기도 요구하는 마찬가지 거죠. 아닙니까? 그나마 우리가 다양한 축구 얘기를 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라고 하면 부족하다. 더 이슈 빠르게 세게 더 대응해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게리 네빌 더 세게 해야 됩니다. 더 강하게. 우리 지금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뭐 주심 너는 자격 정지해야 된다. 저는 아까 카르텔 얘기를 했지만 이게 많이 공감이 가는 게 뭔가 잉글랜드는 제가 그동안 느꼈을 때 일단 프리미어리그 정도 되는 리그가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실력도 역시 있고 선수들이에요. 심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수들 실력은 아주 좋지 않습니까? 감독도 그렇고. 좋은 리그인데 근데 이 리그가 지금 반자른 오프사이드를 도입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단지 그거야. 응. 우리의 권위에 그것까지 기대고 싶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VAR도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좀 늦게 도입한 편이에요. 그리고 온필드 보는 것도 굉장히 늦었죠. 그렇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VAR 도입의 물리적인 시기를 떠나서 온필드가 2019-20 시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VAR 첫 시즌인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어요. 온필드 본 게. 손에 꼽을 정도로 맞아.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밖에 없었고 그건 이제 좀 늘긴 했어. 그러다가 피파가 보다 못해서 너네 VAR 규정 봐라. 주심이 그 상황에서 온필드 화면 보라고 만들어 놓는 게 VAR인데 너네 왜 이렇게 피파 규정을 권고사항인데도 왜 이렇게 많이 어기냐. 네. 권고사항이라서 무조건 지켜야 될 건 아니지만 온필드 해라라고 해서 그 다음 시즌부터 온필드가 좀 정상적으로 늘었거든요. 잉글랜드는 약간 다른 나라랑 다르게 주심들만의 그들만의 뭔가 권위에 대한 카르텔이 분명 있고 제가 느끼는 건 VAR 주심이 일반 주심한테 태클 걸거나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거를 좀 망설여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나는 거기서 그들만의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시로 그 마이크 딘, 네. 앤서니 테일러 토트넘 첼시 경기 그때 그 머리채 잡아. 로메로가 쿠쿠렐라 머리 쿠쿠렐라. 치는 거 있죠? 그거 뭐 무슨 바준이 뭐니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 네. 했잖아. 마이크 딘이 진짜 이건 진짜 개소리예요. 개소리예요. 앤서니 테일러가 안 그래도 욕 많이 먹는데 내가 이걸 번복하라고 얘기했어. 오심 상황이 만들어지면 앤서니 테일러가 더 욕 먹을까봐 마음이 아파서 못했다. 나는 마이크 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입 바깥으로 꺼낼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해. 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은 할 수 있다 칩시다 그렇게 뭐 사람이 생각이 다 제각각이니까 근데 그거를 바깥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게 얘네들은 우리랑 다른 머리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진짜 어이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첼시의 상황이 되게 어려워지게 만든 첫 발단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투엘이었는데 그때 결과가 안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좀 뭐 결과보다는 볼리하고의 어떤 뭔가 관계도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첼시한테는 그게 되게 영향이 좀 컸던 오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 상황을 앤서니 테일러가 그 마이크 딘이 VAR실에서 화면을 온전히 보고 있었는데도 우리 테일러가 내 이 말 때문에 오심을 인정해서 괜히 또 상처받을까봐 안돼 우리 테일러 아껴줘야 돼. 뭔 지랄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네,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뭔가 이 이유는 단순히 주심에 대한 뭔가 연민이 들었다고 마이크 딘 얘기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VAR 주심이 뭔가 주심에게 이른바 뭔가 의견에 태클을 걸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을 이쪽에서는 뭔가 좀 망설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좀 느껴져요. 그 다른 거는 뭐 그래 온필드 약간 좀 바보 같은 어떤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 심판 언제부터 새끼야 임마 TV 보고 임마 이 새끼야 판정 내렸다고 새끼 주관 대리가 임마 막 이런 식으로 난 이게 있는 것 같아. 그런 난 딱 이거야. 그럼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임마 한번 나 때는 임마 한 번 불면 끝이었어 이 새끼야 임마. 야 우리 잉글랜드 주심이야. 맞아. 기술이고 뭐고 우리가 종주국 심판이야 새끼야. 새끼야 말이야 축구라는 게 철학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래도 어디서 말이야. 온필드 안 보면 욕먹는데 야이 야 언제부터 온필드 봤어? 그래. 놈 새끼야. 그래. 눈깔이 없어? 아무리 임마 세상이 변해도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돼.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 약간 흥선대원군 마인드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이렇게 그쵸.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뭔가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이게 내가 봤을 때 휘슬 대원군이 여기 있다. 휘슬 대원군. 휘슬 대원군이 내가 누군가가 한 명이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흥선대원군 말고 휘슬 대원군. 휘슬 대원군. 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 VAR에서 옵사이드 관련해가지고 권위 얘기하는 게 그 조그만 그 VAR 그러니까 VOR이죠. 오퍼레이팅 룸. 오퍼레이팅 룸에서 그 야야 조금만 더 오른쪽 옮겨봐라 왼쪽 옮겨봐라 이게 더 권위가 더 있나요? 딱 앉아가지고 뭐 엄마 딱 기계 돌려. 야 온사이드 얘기해.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더 권위가 있지 않아? 그래. 느낌상. 야야 왼쪽은 저 축구한 왜 이렇게 큰 것이 없냐 쟤 이렇게 하면서 야 왼쪽은 산 좀 옮겨. 좀 짜치잖아. 그렇잖아.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왜 도대체 우리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냐 말이야. 근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프리미어리그 20년 전에도 그랬고 뭐 30년 전은 모르겠어요. 근데 10년 전에도 그랬고 계속 그랬어? 계속 그랬어요. 네,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주심들은 늘 이런 오심들이 있고 꼭 프리미어리그만 아니더라도 사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각 리그의 팬분들은 이 얘기 하실 거예요. 라리가 심판들 왜냐면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맞아요. 어. 라리가 진짜 이상한 문제 맞는 심판들 많아. 네. 그리고 뭐 세리에도 마찬가지고 어. 다들 마찬가지인데 이 심판과 관련된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결국은 이제는 봐야 될 때라고 봐요. 근데 저는 제가 진짜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소신 발언 같아. 저 나폴리 경기 김민재 한 라운드 한 시즌 다 봤잖아요. 세리아.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 이번 시즌도 다 보고 보고 있죠. 있잖아요. 그리고 K리그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좀 유독 심하긴 해요. 네. 아, 잉글랜드가 그렇다. 잉글랜드가 유독 심하다 안 심. 저는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 주관적인 아, 느낌이에요. 사람이 다 느낌은 다 잉글랜드 경기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물론 요즘도 이제 축구 세미나 이런 게 좀 없어가지고 심판 세미나 없어가지고 좀 저도 리프레시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옛날에 그 열심히 다녔잖아요. 심판들이 어떤 마인드를 매번 가지고 댕겼죠. 있고, 뭔가 이슈가 되는 판정에 대해서 심판이 와서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저럴 때는 저렇게 판정을 내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심판을 이해하게 되거든. 그래서 저는 그 한때는 그걸 열심히 다녔고 룰북도 항상 챙겨보고 많이 왜냐면 봤죠. 안 보면 까먹으니까 맞아. 그렇게 좀 체크하는 편인데 이 PL 경기를 가만 보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상식 밖의 판정들을 해. 이거 왜 안 부르지? 이건 왜 부르지? 이게 흔들려. 근데 저는 다른 리그 보면서 이 정도로 흔들릴 정도는 없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진짜 없었어.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판이 만약에 100명이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근데 잉글랜드는 아예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하니까 맞아요. 이게 서늘한 거서 오심이 나오는 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제가 이번 시즌에 전 경기를 그래도 하이라이트를 다 보려고 합니다. 보고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경기들, 그러니까 이슈가 안 되는 경기들 판정 보잖아요. 네. 그럴 때도 아니 이게 왜 PK를 안 불었지? 이유가 뭐지? 이거 뭐 발목이 부러져야 PK를 불 건가? 이런 장면들이 한 라운드에 하나씩 한두 개씩 꼭 있어요. 나오긴 나와요. 네, 다른 경기에서도. 그리고 그 일관성이 항상 문제죠. 그치. 사이먼 후퍼가 이번에 주심이었잖아요. 사이먼 후퍼 이전의 경기들을 보면은 첫 번째 경고, 두 번째 경고 주는 상황에서 이전 경기, 이번 경기 말고 뭔가 반칙을 부일 때 혹은 카드를 줄 때 일관성이 되게 없기를 없어요. 유명한 주심이에요.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로버트 네. 존스 내가 북런던 더비 때 카드 엄청 안 내고 휘슬 안 붑니다 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래요 원래. 맞아요. 근데 또 그때는 삑삑 엄청 하더라고. 근데 또 제 개인적인 생각 은케티아 태클은 진짜 태장성이었거든요. 그거 레드카드야. 근데 그거를 안 주더라고요. 비카리오 발목 날아갈 뻔했어. 전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의아함을 느꼈어요. 네. 그것도 로버트 존스가 한 경기에서 일관성을 잃었다라는 것의 그렇죠. 반증이고 우리가 이제 중계할 때 중계 전에 이제 킥오프가 딱 되면 오늘 심판은 누굽니다. 네. 이 심판은 좀 옐로 카드를 좀 많이 꺼내는 스타일입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옛날에 그랬지. 엄격한 성향이다. 관대한 성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거는 이제 카드를 준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룰북에 룰에 옐로 카드 주는 상황, 레드 카드 주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심판의 성향과 상관없이 그거대로 하면 되지. 계속 그 심판이 맡았던 경기가 유독 치열했던 경기일 수도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거친 경기일 수도 있잖아. 그럼 옐로 카드를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그치. 거야. 성향에 따라서 옐로 카드를 주거나 레드 카드를 주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맞아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카드 하나 줄 때마다 자기가 배운 그 룰에 입각을 해서 네.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맡았던 경기들이 거칠었으면 옐로 카드 많이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옐로 카드 많이 주는 성향이냐? 아니라는 아니고 거지. 그 전 경기들이 거칠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맞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닌 것 같아. 네. 이게 지 마음대로야. 이거 이상해. 마음대로. 잉글랜드 진짜 좀 이상하긴 해요. 이상해. 특히나 이번 그 오심은 너무 소통으로가 뭐야. 이 토트넘과 리버풀의 문제는 저희가 이미 누차 다룬 바가 있었고, 그 다음 K리그로 넘어오겠습니다. 동해안 더비는 지금 승점 차로 봤을 때 이 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우승 그 경쟁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 3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 제카 득점 장면이 그 이전 장면에서 파울이었기 때문에 캔슬이 됐습니다. 요거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김인성이 이제 이명저에게 걸려 넘어졌는데 그거는 파울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완델손이 이 이청용 김태환 사이 들어가면서 넘어졌는데 그것도 이제 파울이 안 나왔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 2번, 3번 오케이. 근데 1번 이거 골 취소 맞아? 이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포항이 승점을 땄다면
이제 우승 경쟁이 달라지는 좁혔죠. 그림이었기 때문에 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뭐 심판 판정이 맞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포항 팬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삼자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 정도가 파울이야? 예. 라고 생각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겠죠. 저는 되게 장면을 계속 봤는데 되게 정확한 장면이 처음부터 이제 찍히진 않았어. 네. 뭔가 화면 좀 사이드에서 손으로 약간 살짝 미는 약간 그런 동작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작이 아예 없진 않았다. 없지 않았다. 네, 동작이 아예 없진 않았다라고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뭐 지금 뭐 5대5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예. 저의 어떤 소신을 얘기하면 예민하게 봤구나. 되게 예민하게 봤다. 예민하게 봤구나.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아예 없는데 이게 왜? 까지는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라. 네. 그냥 누군가 와가지고 주심 레프리 와서 좀 봐라. 이게 어떻게 파울이냐? 야 봐봐. 야 돌려봐봐. 천천히. 지금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할수 부분이 있다. 있긴 있다. 있다. 저 살짝 더 돌. 지금 민다. 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예민하게 봤구나. 뭐 네. 이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네,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형이 고럴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 형철이는 그 장면 어떻게 봤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장면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일관성의 문제다. 이것도 결국 그 이후의 경합에서 과연 같은 수위의 경합을 반칙으로 봤냐고 봤을 그렇죠. 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번 장면에서 캔슬이 됐다면 2번에서도 파울을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포항 쪽에서 이게 페널티킥이 아닙니까라고 그렇지. 항의했던 장면들. 김민성 선수도 사실 그랬고. 저는 이제 포항의 페널티킥을 항의한 장면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예. 경합들이에요. 오케이. 뭔가 이 정도 접촉은 다른 주심도 페널티킥을 안 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느꼈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렇다면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제카골 장면의 그 경합도 파울이 아닌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다면 골이 돼야 되지 않을까? 1번 장면과 2번 장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일관성의 맞아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유를 찾으면 이럴 수 있구나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그 경기에서의 일관성 그게 지금 지켜지지 않은 게 이번 동해안 더비의 판정 이슈가 아닌가.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첫 번째 판정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이런 판정에 대해서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내 네. 견해가. 근데 우리가 견해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K리그 팬들도 우리 지금 프리미어리그 판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얘기했잖아요.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것도 축구의 한 재미라고 생각을 해요. 뭐 포항 팬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만 많이 받죠.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포항 팬들이 좀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예. 거니까. 근데 이 장면에서 이동준 주심이 VAR 보기 전에 먼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지금 오면서 지금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을 못 했는데 먼저 불었어요. 자기가 먼저 불었다니까. 제카 파울. 제카 파울이었나? 그러니까 이거 민 거 있잖아요. 네. 파울 불고 나서 VAR을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히 들어서 먼저 불었는데 여기서 밀었어? 라고 들려오니까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온필드를 안 한 거지. 네.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장면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판정에 더해준 거 아니야, 확신을. 그쵸. 그런 거니까 이제 넘어가지 않았을까. 네. 사실 중요한 경기에 이동준 주심이 배정을 받았을 때 사실 이슈가 계속 있었죠. 그렇죠. 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신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에서 당장 이번 경기도 우려가 좀 됐었고 네. 사실 그 부분에서 저는 그 일관성이 좀 아쉽다고 느끼지 않는다. 네. K리그에서 어느 순간에 그 얘기 많았었잖아요. 이런 장면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설명을 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것도 히든 프로에서 얘기했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이러면 매 순간 본인들이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요즘은 그거 안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나는 왜 이렇게 왜 하다가 말지? 아니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하는 것도 좀 애매했다고 보는데. 근데 왜냐하면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그냥 넘어갈 만한 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꼬치꼬치 캐묻고 하기 때문에 그럼 90분 내내 종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나노 단위로 끊어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나중에. 맞아요. 네. 이 판정은 이래가지고요. 자, 오른쪽, 여기서 제가 휘슬을 왜 벌렸냐면, 잠깐만요. 느린 장면 다시 볼게요. 저 보세요. 저 새끼발가락 살짝 걸렸죠. 약간 저 축구가 흔들리죠? 약간 저거.
저거 조금 잘못하면 발목 나가요. 네. 그러면서 카드 줬어요. 이러면서 나노 단위로 쪼개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면서 설명을 저는 안 하는 거는 뭐 한다 안 한다라기보다 되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런 장면들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또 한도 끝도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 언더스탠딩 풋볼 같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상한 단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완근. 네네. 언더스탠딩 풋볼이 아니고 그냥 규정대로 하라니까. 그러니까 뭘 이해를 하고 자빠져 있어. 아니 그 규정이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근데 물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거를 어떤 사람들은 으아 생각해가지고 옐로 카드 줄 수 있는 주심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그런 주심은 이제 주심하면 안 되는 안 거고.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언더스탠딩은 뭐냐면 딱 때렸어. 이거를 때렸다는 느낌보다 이제 몸싸움을 했어. 전완근으로 했나요? 팔꿈치로 때렸다는 것은 카드가 분명히 나와야 되니까. 예. 뭐 이렇게 했어. 했는데 야 이거 너무 심해. 옐로 카드야. 아니면 파울이야. 약간 그런 경계 있잖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주심의 어떤 그 판단이 들어가는 네. 건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이제 해석이 들어가기 나름이잖아. 근데 누가 봐도 때렸어. 아니 두통 돌렸어. 근데 그게 카드가 안 나와? 근데 거기서 뭐 언더스탠딩 얘기한다? 그럼 어떤 언더스탠딩이냐면 야 맞을 짓 했잖아 임마 이해해 이 새끼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제 손가락 알면서 이 새끼야 그러면 알아서 임마 그렇게 심하게 공차면 안 됐어야지 임마 다 이해하고 우리끼리 다 알만한 사람끼리 왜 그거 열받게 해가지고 맞고 처치라리야? 이거 뭐 이렇게 언더스탠딩 해야 되는 거야? 말도 안 이건 되죠. 언더스탠딩이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이런 관련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그 이동준 주심이 논란이 좀 돼요. 네, 맞아요. 중요한 경기 때 이런 판정 때문에 이슈가 됐었던 적도 많고 이번 시즌 K리그는 그 얘기했던 언더스탠딩 풋볼도 그렇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포인트들이 그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희 형이 중계 때도 얘기했잖아. 뭐 전완근 그거 얘기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 언더스탠딩 풋볼을 얘기할 때 거기서 오류 그 말한 사람이 오류가 생긴 게 뭐냐면 진짜 말씀 잘하셨습니다. 예?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해가는 어떤 그 행동이나 설명을 해야지. 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더스탠딩 풋볼에 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어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동해안 더비에서 장면은 예민함의 문제였다. 예민함의 문제다. 네. 그리고 이해된다 포항 팬들. 이해되고. 그럴만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 2번 차이의 어떤 그 일관성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동준 주심의 판정도 아예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오심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커서 크죠. 덕분이 아니죠. 이 상황 때문에 계속 팬들끼리 싸우잖아요. 네. 근데 팬들끼리 싸우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럴 이유가 없거든. 근데 나는 이런 얘기 하는 거 좋잖아요. 내 생각에는 심판 10명 있으면 한 반 이상은 안 볼 수도 있겠다. 그 제카. 그치. 그래.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 네. 근데 부는 심판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게 네. 이동준 주심이었던 거죠. 근데 한 명은 아니야. 안 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7대3? 그 정도. 그 정도? 네. 굳이 따지자면.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게 포항이 어쨌든 연맹한테 확실하게 입장을 좀 표명해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연맹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의가 들어가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나는 네. 나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전에 했던 주마다 이제 좀 이슈가 됐던 판정들을 다 일일이 소개하는 거는 축구 규정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되게 확실하지 않거든요. 주심의 재량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매주 주마다 어떤 장면 상황을 굳이 일일이 설명하는 거는 저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그게 논란을 키울 수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구단 쪽에서 성명이 들어갈 만큼의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맹도 확실하게 해답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정도로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싶네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그 심판들이 추상적으로 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이 견해가 들어가냐면 그 옐로 카드 주는 상황, 뭐 레드 카드 주는 상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나도 지금 룰에 대한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태클을 하더라도 뭐 선수가 다칠 만큼의 과하게 필요 이상의 힘으로 했을 경우는 옐로 카드, 그거보다 더 세면 레드 카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규정이. 근데 이제 그게 사실 그냥 듣기만 해도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들어갈 만한 그렇지. 단어들이잖아. 누군가가 태클을 했어, 예? 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엄청 과해. 근데 누군가 봤을 때는 저 정도는 할 법한데? 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수 근데 있는. 그 주심이 예. 이게 생각하는 거지.
에이 볼 차러 와가지고 저런 것도 이해 못하고 저 정도는 옛날로 따지면 태클도 아니야. 뭐 무릎으로 들어갔어? 그냥 발목 살짝 긁힌 거 같다가 저거 갖다가 어떻게 카드를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봤을 때 제 발목 저거 지금 미쳤네.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심의 어떤 그 뭐랄까 견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일반적인 상식 안에 있으면 비교적. 그렇지. 예, 예. 그 일반적인 상식. 선이라고 하죠. 그 선 안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누구는 옐로 카드 줬어. 아, 저 사람은 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민하게 봤나 보다. 뭐 옐로 카드 뭐 그럴 수도 있지. 네네네. 이런 성이면 우리가 아무렇게 넘어가잖아. 근데 택도 아닌 상황에서 막 주면은 저걸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너무 자주 나오면 안 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야, 이게 이슈는 이슈인 게 우리가 12시 10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2시 50, 이거 40분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만큼 그 이번 라운드를 잠식한 네. 얘기이긴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심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